제가 선택한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념책을 다시 펼쳐보고 개념을 다시 익힌 후 많이 틀린 파트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를 풀고 틀린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윈터스쿨부터 러셀 분당에서 공부하여 인하대학교 의예과의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조정민입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원래는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논술 전형으로 좋은 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러셀에 처음 온 것은 윈터스쿨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예비 고3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겨울방학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표도 알맞게 나누어져 있어서 공부 습관을 잡기 좋을 거라 생각했고 급식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따로 사 먹지 않고 급식을 먹으면서 자습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도 러셀 분당학원을 계속 다닌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교 후에도 친구들과 러셀에 와서 흐트러지기 쉬운 학기 중에도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논술로 수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정시 전형을 열심히 준비한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 논술과 수능 수학이 거리감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수능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논술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됩니다. 겨울방학에 시간이 많을 때 수리 논술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한 후에는 수능 수학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적 기납법과 같은 증명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풀이의 논리적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는 정도로 논술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기출문제 한 세트 정도 풀어주면 논술 전형 대비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준비할 것이 논술밖에 없기에 이 시기에 해당 학교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풀어보면 실제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 위주로 공부하였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과목 간의 균형입니다. 정시 전형 혹은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잘 본 과목 혹은 잘 못 본 과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 본 과목에 공부를 줄여버리면 자연스럽게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그 과목의 점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공부량은 줄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 나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 과목의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의 실력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결국 실제 수능 날에는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원 과목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본 후에 4등급이 나와서 진짜 어떻게 이 과목의 성적을 올려야 할지 곤란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념책을 다시 펼쳐보고 개념을 다시 익힌 후 많이 틀린 파트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를 풀고 틀린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까지 낯선 문제를 많이 접해보려고 엔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많은 문제와 모의고사를 풀며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한 결과 수능에서 100분위 99로 1등급이 나왔습니다. 먼저 발음 공부 자습 전용반과 단과 강의실 간 이동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습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메가스터디 유명 인간 선생님들께서 출강하여서 좋은 강의를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 강민철 선생님과 영어 영역 조정식 선생님을 들으면서 두 과목의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방형 구조가 좋았습니다. 수험 생활을 겪다 보면 공부하기도 싫고 슬럼프가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심을 느끼면서 다시 힘을 얻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프린트 사용입니다. 공부하다가 책만으로는 자료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자유롭게 뽑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프린트 사용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시간표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는데 시간표대로 공부하면서 집중도를 올려 학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왔을 때는 모의고사 시간표로 바꿔주셔서 하루 종일 시간표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보며 수능에 대한 실전 감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후 총평 적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러셀에서 총평 노트를 주어서 그 총평 노트를 쓰고 제 풀이와 약점을 점검하여서 다음 모의고사를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 제도도 학습에 맞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매달 생강반 제도를 진행하셔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한상경 선생님께서는 모의고사가 끝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종종 불러서 상담해 주셨습니다. 지쳐있는 저에게 항상 응원과 칭찬을 아껴주시지 않았고 어떤 성적이 나오면 어떤 대학에 가는지 계속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취약한 과목들을 보완하면 제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고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할 때도 저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상담 덕분에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학원 가는 것과 학교 가는 것이 불안정해지면서 학습의 리듬이 깨지거나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러셀에서 학습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의 흐름을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의무화와 매일매일 방역을 해주시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공부에도 나아지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진 순간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가장 큰 과목은 국어인데 국어를 아무리 풀고 인강을 들어도 시원하게 풀리거나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면 풀수록 자꾸 틀리는 문제만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감이 떨어지고 슬럼프가 온 적도 있는데 저는 이때 잠을 푹 자서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 안 되지만 SNS를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가 안 되더라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 공부하던 페이스대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가 계획한 대로 목표한 것을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화이팅!